안녕하세요. 홍익부동산 TV 김운동 소장입니다. 2022년 이제 7월입니다. 한여름입니다. 그동안 많은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뉴스 보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왜 홍익부동산인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뭐 저희 PR 좀 하겠습니다. 현부동산 현 위치가 우리가 자가로 제가 분양받은 상가고요. 저는 7세대 저희가 목동 살다가 여러분 같이 신도시 입주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투자자이자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이력이 있습니다. 뭐 은행 지점장하고 공직자 뭐 그런 것들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고 자부를 하고요. 자산관리사 또 뭐 손해평가사 그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파트너 법인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파트너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가 있어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찾아오시는 길은 저희 검단 신도시 금호 아파트 앞에 있는 JS 프라자 115호고요.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뉴스 22년 3분기 브리핑입니다. 상반기 부동산 이슈, 신도시 현황, 상업지, 이주자택지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는데 요 두 가지만 해도 오늘 많은 좀 양이 나갈 거고요.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좀 알찬 지식으로 찾아뵈려고 노력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금리 인상, 조정지역, 투가지역 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손질, 세금 규제 완화, 임대시장 안정화, 대출 규제 강화 또는 완화,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요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가장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게 금리 변화인데요. 요 기준금리 플러스 한 1.75% 현재죠. 하고 비슷한 때가 2018년 이제 하반기 정도였고요. 그 후에 2019년도에 경기의 경제 부양하고 뭐 금리 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1.5로 되다가 쭉 안정적으로 내려가면서 0.5 거의 0%의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때 이제 유동성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투자와 대출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 서구도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분양권들도 분양가나 이제 아파트가 그때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규제, DSR 대출 규제 도입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외환거래 대비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금리 상향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면서 다시 제로금리로 갈 듯한 것이 다시 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거래량 급감 및 분위기 하락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군다나 22년 상반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유가 원재료값 상승,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금리가 대폭 오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8년 말 1.75 정도의 금리가 붙어 있는데요. 실제 금리는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는 실제 금리는 이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등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리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대금리 차를 마진을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것을 예측해서 소비자한테는 여기다 가상금리 플러스 또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한 3, 4% 이상,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담하는 금리는 4%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대금리 차를 너무 많이 금리 장사하지 말라는 여론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미국에서 연방 기준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 0.5% 이상 올리겠다고 예정이 돼 있다가 오히려 0.25% 정도 다시 낮춘다, 금리가. 그래서 지금 금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것이 저희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좀 보시면서 다음 이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주택 시장의 파급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담보대출 실행자는 금리가 오르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원리금 상향에서는 비슷한데 대출 온도가 줄어들게 됐죠. DSR이 이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아타기 매매 시장도 조금 이제 어려운 지경이고요. 여러 가지 금융 비용 상승으로 또 분양가 상승도 올라가고 또 이자 부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청약 시장도 매수자는 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도 하시고 예상도 하셨지만 규제는 내리고 시장 중심의 방점을 끌려서 공급을 확대하게 했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있고요. 세제 정상화, 최근에 뭐 양도세 인하 등 취득세 부담 인하 그런 시장 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시장 정비, 뭐 임대차 3법은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대출 규제 완화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완화 해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이 있고 투기과열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제가 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마 6월하고 12월 두 번에 걸쳐서 국토부에서 투기과열 지역이나 조정 지역을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합니다. 근데 요번에 6월 달에는 저희도 조금 기대를 했지만 일부 비수도권인 대전, 대구, 경남 등이 완화가 됐고요. 아마 점차적으로 지금 시장에 따라서 해제가 확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뉴스에 브리핑에 나와서는 원래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투과지역 조정지역 해제도 좀 더 당겨질 수 있다 추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정도 되면은 그동안 이제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일부 해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김포나 인천도 그때쯤이면은 많은 기대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 지역과 규제 완화 요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무주택자 이렇게 나왔는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대부분은 차이가 없고요. 규제 지역은 다 중과하고 비규제 지역이 일반입니다. 근데 양도세가 특별히 최근에 바뀐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지역이 중과하고요. 장기 특별 공제가 없었는데 2024년 6월까지는 한시적 배제 이제 요게 가능하다. 규제 지역이 이제 규제를 이제 한시적으로는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거주 2년에서 또는 보유 3년 6개월 상생임대인제도 최근에 나온 거 요것만 충족해도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종전기간 처분기간이 1년에서 전입 1년 처분 1년에서 처분 2년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여기서 처분 1년이냐 2년이냐 6개월이냐 좀 이제 혼란스럽긴 한데요. 종전주택 처분 기간은 1년에서 2년이 됐고요.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은행이 전입 6개월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처분 2년으로 처분 전입 6개월 이어서 처분 2년으로 이것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돼 있고요. 9억 이하 주택 LTV가 서민 실수요자는 20% 추가된다. 생애 최초든 80%까지 LTV를 봐준다 하는 것도 6억 한도 내에서 완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구매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취득세 200만 원 할인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LTV 20%를 우대해 주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용이해졌다는 거. 그리고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늘어나 좀 여유가 생긴 거. 그 투자자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서 갭 투자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가격 형성 공급과 수요가 기본인데 공급이 억제되고 있는 요인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마진이 있어야지 건설을 하기 때문에 상한제를 풀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재값 인상, 뭐 레미컴 파업 뭐 해갖고 아파트 입주차질 여러 보도를 보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가 올라갈 요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 정상화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세제를 강화했던 것을 좀 풀어주는 내용인데요. 취득세 아까 말씀드린 생애 최초 200만 원 뭐 차감을 하고요. 증여 상속 신축은 해당이 안 되는데 요 신축은 생애 최초로 본인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취득할 때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취득세도 조금 감면해서 구매를 유도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22년 한시적으로는 공시가 14호까지 면제, 그리고 가액비율 60%로 할인하고 해서 주택수도 제외 요건이 일시적 2주택도 제외를 해주고 수도권 공시가 6억 이하 뭐 상속주택, 비수도권 4억 상속주택도 제외를 해주기 때문에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지방 공시가 3억 이하는 2주택자까지는 부담을 완화해주겠다. 종부세 1주택으로 주택수 제외 요건으로 봐주겠다. 이건 양도세는 아니고 종부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주택자는 이렇게 상생임대인 비과세 요건 뭐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처분 조건에서 완화를 해줬고요. 다주택자도 보유 거기 전 재기사는 폐지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1주택 된 날로부터였는데 지금 보유 거주 기간이 기산되는 거는 폐지해갖고 보유 기간만 따지는 거 그렇게 됐고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그래서 임차인 괴롭히지 말고 팔 수 있게 매물을 내놓고 갈아타라. 그래서 임차인들을 배려하면서 주택을 가진 자들한테도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그런 개선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또 나왔죠. 그래서 상생임대주택 요거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조정지역 거주 안에도 비과세 요건 충족되는 거 임대인한테도 유리하지만 임차인도 안정적인 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도 갭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주 의무를 강제로 하던 것을 준공 후 바로 거주 의무가 없어지고 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이것도 임차나 임대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한 내용입니다. 갱신하는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도 일부 늘었다. 기존 대출에서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 완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과 대출은 필연적 관계인데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를 했죠. 그래서 어떤 총대출량은 절대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직도 정부의 정책입니다. 부동산을 투기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가 서민들이 진짜 집 살 기회를 아주 박탈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DSR은 그대로 놔두지만 생애 최초는 LTV를 많이 늘려줬고요. 6억 한도까지 지역 상관없이 그런 내용이 이제 좀 무주택자는 숨통을 틔워준 거죠. 그렇지만 DSR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이 조금 높아야 어느 정도 충분한 대출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처분 조건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주택 처분 조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고 요거 종전주택 처분 6개월인데 오타가 냈네요. 1년으로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신규 주택 전입 조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 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검단 신도시 현황과 전망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급과 수요, 공급량 현황, 분양가 흐름, 분위기 흐름, 가격 정체 상승 요인, 전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자세하게 신도시 검단 신도시 입주에 대해서 공급 수요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좀 복잡해 보이지만 21년 6월부터 호반 입주를 시작으로 7월, 8월, 9월 이렇게 쭉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도표 보시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9월 달에는 호반이 입주가 끝났고 금호, 프루지오, 유승, 한신 이렇게 입주됐다는 내용이에요. LH 1차까지 1168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입주 세대이고요. 여기는 누적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입주율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주민등록 통계 아라도 통계 자료를 받아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그 실제로 계획 대비 쭉 진행이 돼가고 있고 누적 세대가 이렇게 쭉 입주가 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22년 4월 뭐 12월 달에도 보시면은 입주율이 92%까지 입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총 누적 세대가 7,000세대에서 6,597세대가 입주가 됐기 때문에 92%의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4월까지도 그 쭉 누적 세대가 돼서 9,704세대 중에서 9,058세대가 입주를 해서 93%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입주 물량이 보시면은 입주가 이렇게 쭉 여기 좀 많았다가 입주가 물량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상반기에는 우미와 대박만 있다가 지금 5월, 6월 달, 요 7월 달에는 호반, 대광, 파라곤, 예미지, 파라곤 2차, 신안, LG 1차까지 7월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현재는 입주율이 누적 15,000세대에서 10,000세대 정도로 이 세대 수가 입주가 돼 갖고 현재 67%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67% 떨어진 거는 뭐 현재 상황인데 앞으로 또 계속 있습니다. 여기 모아, 미래도, 대방 2차, 우미, 대방, 신안, 대성 여기까지 가면 그 이제 2만 세대 정도가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입주가 얼마나 될런지 저희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11개월간 9,700세대에서 그 입주율이 93%로 입주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월부터 앞으로 6개월간에 11개월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11,3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입주율이 어떻게 될까? 그 입지가 더군다나 작년에 입주한 것들 여기 입주한 것보다 입지가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들에게 여기 역세권들이 다 입주는 끝났고요. 거기다가 이제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주율이 떨어지면 뭐 최근에 YTN 보도에서 뭐 엄청난 공실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듯이 이런 통계 자료를 봐서라도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를 봐서라도 입주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지금 공급 수요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공급량만 보면 중복 매물을 제거하고 22년 7월 9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거고요. 입주 완료된 세대의 매물은 지금 매매가 49건, 전세가 122건, 그래서 월세가 56건 해갖고 8,000세대, 8,500세대 중에서 한 50세대 미만인 매매와 전세가 한 100개 정도가 물량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입주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4,700세대 중에서 이제 매매는 97세대라고 얼마 안 보이지만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전세가 뭐 1,178, 월세가 295, 그러니까 뭐 1,몇백 세대가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또 사검 완료, 입주 예정인 신한모래미도 같은 거, 또 아직 사전 점검 전이고 입주 예정인 물량들이 뭐 한 5,000세대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지금 네이버에 매물 등록이 안 돼요. 매매 자체가. 그래갖고 현재 물량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동산에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전세는 이제 부동산에 네이버에 등록이 되니까 좀 보이고도 있는데 아직 이제 사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은 데이터만 봐서라도 전세 물량은 입주 물량의 25%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다.
8, 9월 분양권 전매 기간 도래시 아마 매물 등록이 안 된 것들이 이제 매물이 등록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매물 등록 거의 안 해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전화 오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매물 소개해드리고 하는데, 매물 등록 열심히 하는 부동산도 있고 별로 안 하는 부동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만 각 부동산마다 물건은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사전 점검 후에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시세 현황이 호가는 뭐 7.5억에서 입주 완료된 세대는 이제 9억 5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8억 5천도 거래가 됐고, 근데 현재 분양권 요거는 이제 입주 완료된 매매 아파트 시세고요. 매 입주 전인 분양권 시세는 현재 입주 중인 거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입주 예정인 것들, 지금 입주하고 있는 것 분양권 시세는 현재 좀 이제 호가가 이제 5억 5천에서 뭐 7억 5천까지 호가는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7억 5천짜리는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호가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도 전세 호가는 2억 후반대, 중후반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제 상반기만 해도 3억에서 3억 5천 거래되던 게 지금 2억대 물량이 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비해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이상 좀 전세 매물도 좀 떨어지는 거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흐름 또 살펴볼게요. 분양가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재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매매가들이 좀 떨어지는 걸 표시했고요. 근데 분양가는 저희가 이제 검단신도시 기준으로 초반에 분양했던 가격들이, 요거는 이제 확장 포함 옵션 미포함인 그 84 타입의 10층 기준으로 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뽑았고, 그래서 미분양 직전 물량이나 미분양 시에 그 분양가가 4억 초반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분양하는 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4억 3천, 4억 4,800.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상반기 분양한 게 5억 정도에 지금 분양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RC3에는 5억대가 넘어갔죠. 요거는 그 2단계의 분양가가 이제 요 정도 나왔고, 5억 넘어서 분양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 저희 검단신도시 얘기고요. 지금 불로동 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민간 택지는 지금 불로동인 경우에 최근에 5억 3억, 5.3억, 5억 3천 정도 불로동 힐스테이트가 나왔는데, 위치나 그런 걸로 봐서는 저희 범단신도시보다 좀 떨어져 있어서 입지가 좀 떨어지는데도 5억 3천이 나왔고, 뭐 계산동, 뭐 인천 계양지구도 지금 6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그 뭐 일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하고 토지가치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보면, 자연상승분 여기서 쭉 살펴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2천씩 연 올랐습니다. 연평균 2천씩 올랐는데, 이건 분양가 상한제 상에서 그랬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가 되면 분양가는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검단신도시 이제 그동안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3기 신도시 언급하면서 분양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분양이 이제 호반, 금호, 우밀인 어느 정도 분양이 됐어요. 그리고 뭐 푸르지오까지. 그러다가 3기 신도시 대상지가 발표한 그 2019년 상반기에 대규모 미분양 센터가 발생입니다. 대방 1차와 파라곤 1차. 그때가 요때고요. 그때는 이제 보도에 이제 검단 신도시 미분양의 무덤 이런 게 이제 도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300세대 분양을 하는데 30세대 정도만 청약이 들어올 정도고, 대부분 다 분양 포기가, 건설사가 분양 포기할 지경까지 갔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근데 뭐 그러게 몇 달 되지 않아서 GTX 얘기도 나오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경제부양 효과고 있으면서 분위기가 급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달 정도의 미분양이 무담이었던 매물들이 다 소진이 되면서
뭐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가고 2010년도, 2020년도 초에 가서는 100대 1까지 아주 요게 잠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6개월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미분양의 무덤에서 갑자기 100대 1까지 올라가는 지경까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막 붙고 하다 보니까 인천 서구 뭐 물론 이제 검단 신도시가 아니고 청라 송도 때문에 서구가 이제 투가하고 조정 지역이 발표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데네컴도 수주가 발표가 됐고요. 뭐 하면서 계속 분위기는 좋게 가고 또 입주가 시작되는 1단계 입주되는 시점에 후반 금호 와서 보니까 뭐 잘 졌죠. 분위기는 계속 좋습니다. 근데 이때 8억 초반까지 거래가 됐고요. 8억 이상까지도 지금 호가가 되고 있었고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21년 7월에 이제 여러 가지 대출 규제와 금리, 아까 얘기했던 금리 상향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꺾이기 좀 시작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해서 분위기가 꺾여서 현재 여기에 와 있어요. 그 많이 꺾이고 이제 더군다나 여기는 검단 신도시는 이제 입주 물량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입주 물량 폭탄이 이제 떨어지면서 현재 많이 이제 투자도 위축돼 있고 매물이 많은 상태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아니 이징을 할 거다, 뭐 다 예상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2년이 규제지역 해제라는 그것이 있고요. 아까 앞에 살펴봤듯이 이제 검단 신도시가 조정이나 거기서 해제가 되면 모든 규제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지 아니면 또 안정이 될지 뭐 실질적인 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다고 하다가 지금 최근 보도 보면 아니다. 너무 인플레와 디플레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면서 안정적으로 할 거다. 이게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알 수가 없고요. 그동안 은행이 지금 몇 조씩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자 장사를 좀 덜하면 금리 부담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때 미분양의 무덤일 때 사람들이 그때 줍줍한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검단 신도시 미분양 무덤이라 그럴 때 2개씩 3개씩 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검단 신도시의 가치가 그거는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때 풍무동 푸르죠 5억 5천인데 4억 분양가면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드렸듯이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를 보십시오.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앞으로 수요 이제 물량은 아직도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시고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제가 예측을 조심스럽게 이제 뒤에 해보겠습니다. 가격 정체 요인과 상승 요인 보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지만 공급이 지금 많다 보니까 수요보다 그리고 현재 매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교통망 미흡이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고요. 또 이미지가 중요한데 미분양이 무덤이었다. 뭐 인천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점 그리고 검단이란 네이밍 때문에 오는 매립지 멀다라는 느낌. 근데 실제 검단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뭐 장릉 뭐 왕릉비 아파트 이슈 등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요. 타이밍도 수도권 상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그렇게 안 좋아하고 정체가 됐고요. 금리 상승 및 시장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요인 제가 말씀드린 상승 요인은 인프라 계획 형성이 가장 빠르고 체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법원검찰청 뭐 기타 구청 부지 뭐 앵커 시설들 네컴 같은 것도 이제 뭐 계획돼 있고요. 그 수도권 서부의 입지가 마곡 20분대, 여의도 30분대, 향후 GTX-D가 되면 서울 직결로서 확충이 되면 수도권 서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시도시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대규모 신도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보고요. 아파트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지금 5억 중반에서 6억을 보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 정체 요인을 감안해도 마지노선이 아파트 분양가로 저는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닥으로 치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 쌌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상승 요인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저희가 최근에 오후 7시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을 한 겁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그 마곡 25분 네이버 교통 실시간 검색을 해서 나온 시간이고요. 여의도 32분. 요거는 이제 요렇게 가는 길, 요거는 요렇게 가는 길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목동은 이제 계양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통해서 가는 거. 제가 여기 살 때 출퇴근했던 경로입니다. 거기 한 30분. 제가 30분씩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출퇴근할 때. 그 제가 살던 목동에서 지하철 개통시는 뭐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 계양역으로 해서 지하철 개통시는 40분 이내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검단 신도시가 검단이란 네이밍을 갖고 있지만 김포 유연사거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 위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 검단인 그 검단이나 저쪽에 검단 뭐 양촌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네이밍보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향후 2, 3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분양 났다가 올랐다가 지금 뭐 최고점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하락 뭐 추세를 밟고 있는 전세 매매 물량 쌓여 있는 그래프로 나타났고요. 요거는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검단 신도시 미분양 시절 뭐 2개 이상 3개씩 잡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때 어떻게 보면 승리자들이죠. 요때 이 사람들이 요때 못 잡고 했던 것을 뭐 후회하는 분들이 뭐 요때 잡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잡으신 분들은 막 또 올라간다는 분위기에 휩쓸리고 요때 잡은 분들은 분위기하고 반대로 간 분들이죠. 분위기. 이때는 뭐 미분양이 무덤이라는 분위기 때 잡은 거고 요때는 막 올라가니까 한정없이 올라간다고 봤겠죠. 10억 금방 갈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얘기고 또 이때로 가니까 또 하염없이 떨어질 거로 가려고 지금 뭐 꼭 사야 되는 무주택자 분들도 지금 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염없이 떨어지는 건 없고요. 하염없이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마지노선은 아파트 분양가를 보고 있어요. 암만 떨어져도. 만약에 아파트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아파트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건설사들이. 그건 그래서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죠. 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근데 아파트 분양가가 신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조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5억 5천에서 6억 정도가 분양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비과세 물량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때 이제 사셨던 분들이 2년 지나서 비과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가격 그래프는 아닙니다. 분위기 그래프죠. 가격 그래프는 아닙니다. 가격은 여기서도 높게 형성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기본된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은 그렇고요. 3기 신도시 본청 약되고 물량이 있지만 이때는 전매 제한이 10년짜리고요. 의무 거주가 5년짜리이기 때문에 공급하고 크게 물량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 물량하고 중복되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제 인천 1호선 개통이 25년 되고 이제 비과세 물량에서 또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량하고 아마 이제 인천 1호선 개통 호재하고 그거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여기서도 뭐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물량이 이제 끊기는 시점이 이 정도로 보이는데 그때는 또 좋은 게 많아요. 뭐 내컴이라든지 검찰청 뭐 이때 아마 국가 5차 구체계획 발표되고 하면 이것이 물량 끊기면서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검단 신도시의 예정 전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검단 신도시가 저렇게 이제 순항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저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목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엔 당장은 출퇴근 시간을 해결하려면 계양역 출발 공항철도 정동차 확보 제가 한 1년 전에 유튜브에서도 이걸 강조를 했어요. 뭐
GTX D 노선을 자꾸 부르짖지 말고 당장 들어와서 살 사람 GTX D 노선보다는 이게 더 시급하다라고 저는 그때 유튜브에서 주장을 했는데 별로 신경들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계약역 출발 전녹차를 확보해야지 안정적으로 앉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5호선, 9호선 연장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2호선 검단 연장 착공 이제 이것도 그리고 GTX D 노선은 뭐 거의 뭐 강남까지 가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의도 가는 노선과 강남 가는 노선이 다 연결된 것 같고 이게 26년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컷 및 법원검찰청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연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단 신도시와 금리 또는 물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주자 택지라든지 상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뵙는 날까지 건강히 몸조심히 건강히십시오. 고맙습니다.